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푸드 유튜버가 30년 동안 철저히 외면해온 한국 음식. 그런데 한국을 방문한 지 단 3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까지 나서서 취재 경쟁을 벌였고 일본 주요 방송사들마저 당황하며 긴급 취재에 나섰죠. 일본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30년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온 입양아가 서울 골목 한 식당에서 만난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지나 밀러입니다. 저는 32살이고 미국에서 푸드 크리틱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편견과 무지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혐오에 가까웠던 감정들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양부모님과 다른 제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 출신에 대해 알아가야 했죠.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조잡해. 일본 요리처럼 섬세함이 없지. 그냥 맵기만 하고 냄새나는 음식들이야. 그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한국 음식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김치가 식탁에 올라오자 저는 접시째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거 왜 가져와? 친구는 당황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조지나, 한국 음식은 언제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죠. 개인적인 이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키보드를 내려쳤습니다. 댓글을 삭제하면서 중얼거렸죠. 뿌리? 내 뿌리는 미국이야. 작년 말 제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음식 문화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싶은데 조진아님이 직접 각 나라를 방문해서 촬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솔직히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은 빼면 안 될까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제작진은 한국계 미국인인 조진아님이 한국을 다뤄야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촬영 감독 마크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세련될 줄 몰랐거든요. 일본 교수님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음식은 여전히 조잡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첫 촬영 장소는 서울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뻔한 메뉴들이겠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간지리는 냄새가 느껴졌어요. 매운 냄새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설렜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어요. 식당 주인인 순자 할머니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왔구나, 얘야. 뭐 좋은 걸로 해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가장 전통적인 메뉴로 부탁드려요. 너무 맵지 않은 걸로요. 제가 말했을 때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누룽지 정식으로 해드릴게. 맵지 않고 구수한 맛이란다. 누룽지?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서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나오셨어요. 검은 돌솥에 담긴 하얀 밥,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작은 주전자에 담긴 갈색 차. 이게 숭늉이란다. 밥을 짓고 나서 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 우린 차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지만 솔직히 저는 실망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에 익숙한 저에게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야. 한번 먹어보렴. 저는 마지못해 숭늉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차피 밍밍하고 맛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찰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조진아, 천천히 마셔라고 말하는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쳤어요. 마크가 괜찮아, 조진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거든요. 분명 처음 마셔보는 차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어요. 3살 때 미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숭늉을 마시니까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뭔가를 먹여주던 장면. 천천히 마셔, 뜨거워라고 말하던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숭늉은 한국의 전통차로.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계속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자꾸 맺혔습니다. 저는 결국 마크에게 잠깐 촬영을 멈춰달라고 했어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저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마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물었어요. 그 맛이 무슨 기억을 건드렸어? 저는 고개를 들어 마크를 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해. 이 맛을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괜찮다, 얘야. 음식은 때론 우리가 잊고 있던 걸 기억나게 해주거든. 할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잊고 있던 것? 제가 뭘 잊고 있었다는 거죠? 정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운 마음이 다 합쳐진 거란다. 그 설명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다시 숭늉을 마셨어요. 이번엔 천천히 그 맛을 온전히 느끼려고 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먹여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한국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차를 해주나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숭늉부터 먹여.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거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촬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 할머니의 손녀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언니는 누구예요? 민지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온 언니야. 우리 음식을 소개하려고 왔단다. 민지는 제 옆에 앉더니 갑자기 물어봤어요. 조진아 이모, 엄마는 밥 어떻게 해줬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생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질문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어렴풋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따뜻한 뭔가를 먹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향기가 지금 마시고 있는 숭늉과 똑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밥할 때마다 누룽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할머니가 숭늉 끓여주시거든요. 특히 제가 아플 때는 꼭 해주셔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왜인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민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조진아는 어릴 때 엄마와 헤어졌단다. 그리고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숭늉은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끓여주는 차 중 하나야.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민지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조진아 이모 엄마도 이거 해줬을까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입양될 때 가져온 기록이 있나요? 양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있지. 네가 원한다면 찾아볼게. 이틀 후 양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간단한 기록이었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는 숭늉을 좋아하며 생모가 자주 끓여주던 차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줄이었어요. 매일 아침 생모가 직접 끓여주던 차였음. 헤어지는 날까지도 생모는 마지막 숭늉을 끓여주었다고 함.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거부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너무 그리워서, 너무 아파서 외면하고 싶었던 거였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맛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구수한 향기.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먹여주는 꿈이었어요. 우리 조진아, 이거 마시면 튼튼해져. 엄마가 매일 해줄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할머니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촬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혼자 온 걸 보시고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많이 놀랐구나. 할머니, 제가 입양하라는 걸 말씀드리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살에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것, 그동안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숭늉을 마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 그래서 어제 그렇게 울었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밥은 기억을 데워주는 거란다. 내 엄마의 마음이 이 숭늉 안에 들어있었나 보구나.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일어서시더니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요. 작은 쪽지였는데 거기에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이요. 할머니, 저도 숭늉 끓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숭늉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이 신기했어요. 밥은 너무 세게 저으면 안 된다. 누룽지는 적당히 눌어야 제맛이 난다. 물은 천천히 부어야 한다. 내 엄마도 이렇게 했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끓인 숭늉을 마셨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맛은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만 못했지만 제 마음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와, 조진아 이모가 숭늉 끓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제가 끓인 숭늉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민지가 한 모금 마시더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느낌이구나.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양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숭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양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조진아, 우리는 네가 내 뿌리를 찾는 걸 언제나 지지해왔어. 만약 그게 널 행복하게 만든다면 말이야. 양어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딸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저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촬영 계획을 바꾸자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 식당에서 한국 밥상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자. 마크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좋아, 조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촬영을 위해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미국인 관광객들이 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슐랭 가이드에서 일하는 푸드 크리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숭늉을 마시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단순한데도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한 크리틱이 말했어요.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뭔가 스토리가 있어. 감정이 들어있다고. 다른 크리틱도 동의하며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소울푸드구나라고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일본 유학 시절 그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조잡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밥상 문화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정성으로 차린 한 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미슐랭 스타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정이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촬영을 마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조진아야, 네가 이제 진짜 한국의 맛을 알게 된 것 같구나. 맛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알게 됐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제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숭늉 한 숟갈이 30년간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숭늉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조진아님 덕분에 저도 울었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어요. 특히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숭늉의 의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입양아들의 댓글도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조진아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외국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숭늉을 꼭 먹어보고 싶다. 조진아의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한 달 후에는 1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진아님의 이야기를 국제뉴스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준 미국 임양아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음식을 통한 정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일본 교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구나. 민지가 조진아 이모가 유명해졌어요. 라고 하며 좋아하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한식에 대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제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 식당을 찾았어요. 이번엔 직접 숭늉을 끓여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누룽지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물을 부어 숭늉을 끓였어요. 괜찮다, 얘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맛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제 숭늉을 한 모금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마음도 한국 사람 마음이 됐구나. 마지막 촬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피하려 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밥 한 숟가락에 엄마가, 뿌리가 진짜 제가 담겨 있었다는 걸.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숭늉을 끓여 마셔요. 그리고 숭늉을 마실 때마다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맛이었을 거라고. 그분의 사랑이 30년이 지나서야 제게 전해진 거라고요. 제 채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 됐습니다. 특히 이민자들, 입양아들,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최근에는 입양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루트 파인딩이라는 이름으로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명 넘는 입양아들이 참여했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해외 입양아들의 뿌리찾기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1년에 2번 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입양아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리책도 쓰게 됐어요. 숭늉 한 숟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들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출간 전부터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건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방문한 분들도 계시고 순자 할머니 식당에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늘었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게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민지가 보내준 그림 편지들은 제 냉장고에 소중히 붙여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속에 가장 소중한 답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숭늉이었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일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로 정의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 문화, 여러 경험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자신이에요. 저처럼 입양아인 분들, 이민자인 분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완전한 존재예요. 30년 만에 찾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숭늉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숭늉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진아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며 살아온 한 여성이 누룽지 한 숟갈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 그리고 정이라는 우리만의 특별한 감정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램프 채널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해보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